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의 대외관계 변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 조선 전기의 외교 정책인 사대 교린과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조선 전기의 외교 방식은 사대 교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대는 중국을 주로 대상으로 중국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활용한 게 사대. 교린은 강경책과 회유책을 바탕으로 한 외교 형식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우호적으로 나오면 조선도 우호적으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상대방이 군사적으로 침입을 한다거나 하면 조선도 똑같이 침입을 하는 방식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걸 얘기하는데, 자, 이런 교린의 방식은 일본이나 여진 같은 나라와의 관계에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명나라의 요구가 처음엔 좀 무리한 게 있어서 조선이 많이 들어줬어. 그래서 처음에는 명나라가 막 막대한 물자를 요구하고 좀 물자를 뜯기기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명나라의 관계가 좀 안정된 다음에는 명나라한테 얻어가는 것도 맞는 전형적인 사대 관계가 형성이 됐다라고 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당시 조선이랑 처지가 비슷한 베트남이 있었는데, 베트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됐듯이 베트남도 왕조가 1400년에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명나라가 공격해서 멸망시켜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조선이 명나라의 관계에서 좀 더 신경을 썼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교리는 중국 위에 다른 나라에 대한 외교 정책인데 주로 일본 여진과의 관계에서 활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회유책과 강경책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예요. 회유책은 여진족에 대해서는 귀순을 장려한다든지 국경 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그들이 원하는 물자를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회유책을 썼고, 자, 강경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하면서 동아출판사 교과서 기준으로는 54페이지 지도를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군 육진 개척을 하면서 여진족의 땅을 빼앗고 영토를 개척하는 방식의 강경책을 씁니다. 일본과의 정책도 마찬가지야. 일본과의 정책도 처음에 강경책을 쓰지. 왜냐하면 왜구가 너무 들끓으니까. 왜구의 근거지인 스시마 섬을 토벌하는데, 자, 일본 쪽에서 이제 해적질을 하지 않겠다,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호적으로 나오면 또 세계 항구 3포를 개방해서 교역을 허용하는 식으로 교린 정책을 썼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명나라하고는 4대 관계를 맺었다. 여진 일본하고는 교린을 맺었다. 교린이라는 것은 결국 강경책과 회유책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일반적인 외교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일반적으로 상대방 국가가 적대적으로 나오면 같이 적대적으로 나가고, 우호적으로 나오면 같이 우호적으로 나가는 게 일종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일 건데, 당시에 조선은 여진 일본에 대해서는 교린이라는 정책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 전기의 외교 정책이 계속 전개가 되다가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외란입니다. 자,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의 상황은 어땠냐면, 자, 16세기에 여진과 외인이 국경에서 자꾸 쳐들어오는 소란이 자꾸 일어났어. 근데 큰 전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은 군역은 문란해지면서 국방력은 점차 약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35만 명까지 조선이 동원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작 현실은 숙련된 병력은 소수에 불과하다. 당장 큰 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이 제대로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지. 조선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평화로웠기 때문에 전쟁 대비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다라는 거야. 근데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상황은 어땠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분열된 시기를 끝내고 전국시대라고 부르는데 일본을 통일하고 내내 100년 가까이 우리나라는 100년 가까이 평화로운 시대였는데 일본은 100년 가까이 전쟁만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병력 숫자도 많고 숙련된 병력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지.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수많은 군인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계획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은 전쟁 경험이 매우 풍부했지. 밥 먹고 전쟁만 한 나라였단 말이야.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자, 그래서 이러한 일본이 15만 명이나 되는 숙련된 병력을 국외로 보내서 우리나라로 보내서 일거에 쳐들어오니까 조선은 처음에는 왜군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20일 만에 수도인 한성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개가 돼요. 4월 13일에 임진왜란이 발발됐는데 여기 나오는 전투는 다 조선이 패배한 전투예요. 그만큼 전쟁 초기에 일본과 조선의 전쟁 수행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컸다고 얘기할 수 있지. 자, 하지만 조선도 반격을 하게 되는데 이순신이 활약을 하면서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왜군의 수륙병진 작전을 좌절시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본군은 초기에 이렇게 순식간에 진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깊숙이 진격한 육군에게 먹을 걸 보급해 주려면 해로로 가야 되는데 이순신이 해로를 딱 막고 있었단 말이야. 여기로 못 가. 그래서 이렇게 식량을 보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육로로 식량을 보급해 주는 건 한계가 있고 일본군은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지. 그래도 육로가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육로로는 의병이 들고 일어나면서 또 일본군의 병참이 방해가 되게 됩니다. 자, 육로로도 일본군이 병력이나 식량을 혹은 다른 물자를 수송을 해줘야 되는데 해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이순신이 맡고 있고 육로에는 여기저기서 의병이 들고 일어나면서 일본군이 자기가 점령한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병력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보급도 안 되는 상황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군의 보급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일본은 전쟁 수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평양성까지 진격을 했지만 평양성에 진격한 일본군 고니시 부대가 서로 막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조선이 4대를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던 거지. 명나라가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군이 전열을 정비해서 관군과 함께 평양성을 탈환을 하고 이후 왜군은 남해안 일대로 물러나서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 자기네 방식으로 성을 쌓고 방어에 힘썼단 말이지. 더 이상 진격은 못하고 남해안 일대로 대부분의 영토는 이제 되찾고 남해안 일대를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과 일본, 명나라는 이 지지부진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휴전회담을 했는데 휴전회담이 3년간이나 진행된 걸로 봐서는 이 휴전회담이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됐나 봐. 결국 결렬됩니다. 왜 결렬됐느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했단 말이야. 어떤 요구를 했는지 보니까 조선 팔도 중 절반인 4개 도를 할양하고 조선의 왕자 신하를 볼모로 보내고 조선이 일본이 배반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라 라고 하는데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처음에 진격을 했다가 반격에 밀려서 남해안으로 틀어박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해봐야 조선이나 명나라가 이걸 받아들일 리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 휴전협정이 결렬되자 일본은 다시 한번 대규모 부대를 또 진격시켜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을 정유재란이라고 그래. 그래서 처음에 임진왜란 때 보냈던 부대에 못지않은 대규모 부대를 파병합니다. 하지만 육군 부대는 직산 전투에서 명나라와의 전투에서 기세가 꺾여서 진격이 좌절이 되고 북상하지 못하고 명량대첩으로 또다시 일본 해군이 큰 패배를 하면서 어차피 해군이 이기지 못하면 일본군은 육로에서 아무리 승리를 해도 위로 진격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군은 더 이상의 진격을 포기하고 또 남해안으로 퇴각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쟁이 또 지지부진하게 전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군에게 계속 전세가 불리해졌는데 마침 이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군이 전쟁 명령을 내렸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치를 보느라고 퇴각하고 싶어도 철수하고 싶어도 철수하지 못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철수를 하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 철수하는 일본군을 곱게 보내줄 수가 없지. 전쟁 일으킨 놈들이니까. 그래서 일본군을 추격해서 노량해전을 벌여서 큰 타격을 주고 본인도 전사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임진왜란의 영향은 뭐냐? 자, 조선, 일본, 중국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국토가 매우 황폐화됩니다. 농경지가 거의 없어져. 인명피해 당연히 수백만 단위로 죽었을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주도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이 몰락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라이벌이 결국 일본을 장악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에도 막부가 성립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 조선을 구원하느라고 막대한 병력과 그리고 비용을 소모했기 때문에 명나라가 쇠퇴를 하고, 자, 조선과 중국 모두 명나라 모두 전쟁하느라 정신이 없고 국력이 약해진 사이에 이민족이었던 여진족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나중에 명나라가 청나라로 교체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